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옛말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선조들이 참 지혜로우셨던 것이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네. 적게는 5만 가지에서 많게는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4분의 3이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군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뉴스를 봐도 답답하고 네. 신문을 펼쳐도 한숨이 나오고 정말 이런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텐데요.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라도 좀 다스리고 그렇죠. 우리들 마음부터 좀 편안하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시와 함께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시는 분입니다. 시인 용혜연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법이 아주 독특하시군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네.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도 손을 흔들어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요. 예. 이게 바로 또 웃음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뜻밖의 갑자기.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보면 3번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보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고, 그리고 또 시어들이 워낙 사랑의 시어니까 세련된 외모실 줄 알았는데 옆집 아저씨 같고, 예. 그리고 딱 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재미있으시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속에 내재된 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에다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밥을 넣으면 밥통, 돈을 넣으면 돈통, 꿀을 넣으면 꿀통. 네. 그러니까 자기 있는 요소를 자꾸만 들춰내면 다양하게 새롭게 멋있게 신나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갖고 계신 요소가 많으신 가운데 이제 본업이 시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늘 강의 다니시고 사람들 재밌게 해주시고 네. 언제 시 쓰세요? 시는 이제 너무 바쁘면 안 나오고요. 시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가롭고 이렇게 사색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샘이 탁 터질 때 시 한 편이 쫙 써지는 것 같아요. 네. 탁 터질 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시샘이 없는 거죠. 아, 시샘이 있죠. 남을 미워하는 시샘. 그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자꾸만 갇혀 있어서 표현을 못하는 분이죠. 전부 다 시인이잖아요. 서울특별시인, 대구시인. 다 시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누구나 인생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선생님께서는 참 인생을 풍요롭게 사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지껏 살면 마이너스 인생이 많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뭐 꼴찌하고. 근데 자꾸만 인생을 플러스 시키니까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으면 더하기 표를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자꾸만 마이너스 인생, 활동하면 더하기 표. 그러니까 내 인생은 더하기 표다 그러면 인생이 더하기 표가 자꾸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된다 하면 된다 정거장이 내리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정거장이 내린다. 요즘 출연하시는 분들 가운데 꼴찌하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 성적 안 좋았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이 바로 선생님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5가지 끈이 필요하다. 네네. 무슨 끈입니까? 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딱끈. 들어만 봐도 벌써 네. 흥미있네요. 예. 들어보니까 좀 무거웠죠. 예. 좀 가벼우면 좋겠는데. 아, 그러게요. 근데 뭐 인생이 꼭 가벼운 것만은 그럼요. 아니니까요. 그렇죠. 때때마다 달라야 돼요. 네. 그 말도 있잖아요. 그때 달라요. 예. 그러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5가지 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잔의 차를 함께 마시면 당신은 이방인이다. 2잔의 차를 함께 마시면 당신은 손님이다. 3잔의 차를 함께 마시면 당신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할 때 자꾸만 서로 주고받을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인생도 혼자는
들판에 아무리 큰 나무가 있어도 숲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인생은 어울릴 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행복도 어울릴 때, 직장에서도 사회도 서로 어울릴 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아들 녀석이 제가 30살 먹은 아들 녀석이 있는데 12시가 넘어도 전화도 없이 안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좀 아들이니까 걱정이 돼서 1시까지 현관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쯤에 현관문이 철컥 열리더니 아들 녀석이 들어왔어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녀석이 빙그레 웃더니 뚜벅뚜벅 걸어와서 제 옆구리를 턱 치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사나이끼리 왜 이래? 그러고 아빠 잘 자 그러는데 야단은 치긴커녕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자식들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멋지게 살아주마 이 자식들아. 오늘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아마 오늘 좀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외쳐봐요. 자식들아, 좀 힘을 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멋지게 살아주마 이 자식들아. 제가 오늘 시를 쓰는 사람이 왔으니 또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이 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사랑하여도 좋을 나의 사람아.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그 모든 날들이 다 지나도록 사랑하여도 좋을 나의 사람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내 눈에 항상 있고 내 가슴에 있어 내 심장과 함께 뛰어 늘 그리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부르고 싶고 늘 함께 있어도 더 함께 있고 싶어 사랑의 날들이 평생이라여도 더 사랑하고 싶고 또다시 사랑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길 같아요. 평범으로 가는 길 있고 위대한 길이 있는데 삶의 끈을 잘 묶고 풀고 매고 잘 감아야 인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열린 문은 어제까지는 벽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벽을 문으로 만들 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 살 때 정말 삭을 새도 얻을 돈이 없을 때 그런 걸 뛰어넘고 직장이 웃고 그럴 때 뛰어넘고 수없이 문을 만드니까 행복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찾아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울 때 이 벽을 문으로 만들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좋아하는데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들은 악평을 안 할 것 같아요. 악플을 안 달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행운 행복을 빌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 듣는 다 모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당신 멋지다. 저도 혼자 있으면 가끔 거울을 보고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깜짝이야. 그러고 제 스스로가 깍끔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만 즐겁게 살고 매듭을 풀고 살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 때 활동하지만 말고 행동하라. 활동은 뭐냐? 그냥 움직이는 게 맹목적으로. 행동은 뭐냐? 목적 있게 움직이는 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있게 움직이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신바람이 나거든요. 저도 좀 지칠 때는 몸을 한번 흔들어 봐요. 랄라라. 그러면 부드러워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살 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윌리엄 차닝이 뭐랬냐? 실수와 패배는 전진하기 위한 훈련이다. 좀 실패했다 괜찮아요. 넘어졌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그냥 애들 키우면서 그 기어다니는 녀석이 한 번만 일어나면 전화하고 난리 나잖아요. 어머니 내 새끼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참 어렵고 힘들 때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딱 가면 그 지하방에 사는데 지하방 살 게 아니더라고요. 윗방에 방귀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사람이 팍 깔아앉은 것 같아. 저녁에 들어왔는데 아들 딸이 탁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자식들 아빠 오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아빠 발자국 소리 우리 알고 있잖아. 여러분 그때는 가슴이 찡하네요. 여러분 그런 맛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때 애들한테 그러란 말이죠. 자, 손 좀 한번 들어봐요. 우리 방송 보고 있는 분들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아, 날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걸 어떡하냐. 열심히 해봐라 이 자식들아.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저는 25번이나 이사 갔는데 월세방 들어가면 주인들이 월세방을 안 줘요. 애들이 연년생이 있으니까. 애들이 시끄럽다고 신혼부부한테 방 준대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끄럽냐? 신혼부부가 더 시끄럽지. 주인이 몰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는데 우리는 행동해야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인생이 3류인생, 1류인생, 1류인생 꼭 있는 건 아닌데 사람이 제일 처음에 운대요. 엉엉엉. 2류 인생은 입술을 깨문다. 1류 인생은 웃는다. 근데 이 단계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1류 인생, 2류 인생이 아니라 저도 어려움이 나면 울어요. 펑펑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입술을 깨무는 거 복수하려고 그러는 건데 1류 인생은 뭐냐? 멋지게 웃는다. 자, 두 분도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웃어봐요. 자, 시작. 약간 비웃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예.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나 남편이 여보 나 있잖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 힘을 주는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 세계 모든 문학 예술을 쏟아내면 사랑이 쏟아진다. 여러분과 저도 쫙 짜면 뭐가 쏟아질 것 같아요? 사랑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오냐 오니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사랑을 찾아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외에는 다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지금 국무장관인가요? 힐러리 클린턴이 힐러리 대통령이 바람피고 난리 났을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예. 네, 극심한 고통과 분노의 시간이 있었지만 내 인생의 절반을 그와 함께 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어질 깊은 끈이 우리의 사이에 존재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나는 이 말을 어떤 책에서 보는 순간 요새 직장 이름은 1, 2년 내에 이혼당한다는데 그걸 뚫고 넘어가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한다. 사랑한다.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1인용 냄비 사랑이 아니라 가마솥 사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퍼져도 남는 거. 여러분 1인용 냄비는 끓어봤자 1인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마솥은 퍼져도 남으니까 인생 한번 멋지게 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끈이 매끈해야 되는데 바바라 행필이 그랬어요. 무질서는 결정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일어난다.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딱 탔더니 광고가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나를 화창하게 하라. 저도 사실상 얼굴이 까만 편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불 끄고 나서. 그래서 자꾸만 웃고 열심히 살았더니 인생이 화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매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일본에서 어떤 여성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남편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죽을 때 하지 말고 늘 평상시에 하자는 말이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강의하면서, 남성들 강의하면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아내한테 문자 보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은 문자도 많이 왔는데 이런 문자도 있었어요. 당신 웬일이야? 요즘 이상해?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자꾸만 주고받아야 사랑이 싹두고 자라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가 뭐라냐면, 챔피언이란 체육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챔피언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속에 있는 소망과 꿈과 이상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꿈과 소망과 이상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쫙 펼칠 때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손 한번 또 해봐요. 나를 쫙 펼칠 때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남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있었대. 담배 한번 딱 피고 던져버리고 죽으려고.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 다 떠나가요. 아내마저 가까이 안 와요. 저녁에 이렇게 땡겨도 자! 며칠 됐다가 또 그래. 그래서 이 남자가 담배 던져버리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아파트를 딱 들어오는데 남편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래. 그날따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내가 손을 흔들면서 여보 나예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가 아내가 웃고 사랑한다는데 죽고 싶어요. 담배 던져버리고 그대로 뛰어가서 와락 안고 잘 살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내가 암 수술을 했는데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내가 그냥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뛰어가면서 붙들고 울었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내가 이 모양이니까 여보 살아야 돼 몸부림치니까 아내가 손을 딱 잡더니 당신은 나를 너무 외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 외롭게 하지 맙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여보야, 당신을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겠다. 저는 작년에 중국 지진 났을 때 40대 중반 남자가 돌무더기에 갇혀서 아내한테 전화하는 게 늘 가슴에 전율처럼 다가와요. 여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근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여자들은 어떠냐? 여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지만 돈은 벌어와. 여러분, 좀 힘들 때 여러분과 제가 좀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강의 끝나고 딱 요번에도 갔더니 아내가 냉면을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예? 그냥 냉면을 해다가 딱 갖다 주는데 그냥 한눈에 마시잖아요. 예?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고대에 이만한 잔에 냉커피 갖다 주는데 딱 먹고 나니까 이승길에는 가수의 노래가 생각나더라니까. 내 여전히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 따끈따끈할 때, 정을 줄 때 인생에 여러분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나이 든 남자들은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비상이래요. 이제 딸네 집에 아들 집에 오래 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곰국을 끓여놓고 떠나면서 냉장고에다 붙였대요. 남는 동안에 까불지 마라. 가스 조심, 불 조심, 지퍼 조심, 마누라 찾지 마, 라면만 먹지 마. 갔다 왔더니 할아버지가 옆에다 또 붙였대요. 까불지 말라고 웃기지 마라. 마누라가 없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온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지퍼는 내가 관리한다. 마누라는 생각도 안 난다. 라면만 먹어도 좋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부부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주고받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랬냐, 열정이 휘몰아칠 때 거기에 몸을 맡겨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세상이란 열정의 바다에 우리의 마음의 장작을 팍 던져서 불태우자. 요즘 힘들고 어려운 분들 세상이란 바다에 마음의 장작을 좀 던져서
불태워 버립시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자 우리도 다 용기를 얻겠어. 자 세상이란 열정의 바다에 마음의 장작을 던져버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에꽃이 같아요. 누에꽃이가 8c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실을 쫙 뽑으면 1200m 내지 1500m의 실이 뽑아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8cm로 자기를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능성을 가능으로 확 바꿔버리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사과를 손으로 쫙 쪼개면 뭘 잘 건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과 쪼갤 때 칼로 쪼개요. 여러분 들킬까봐 꼭 칼로 쪼개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사과를 쪼개면 그 속에 씨앗이 2개 내지 4개가 있는데 그 씨앗 속에는 수천 개, 수만 개 또 다른 사과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재발견하자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감나무가 되려면 땅속에 뭐를 심어야 되죠? 감씨를 땅속에 심으면 어떻게 돼? 강간무소식이지. 비가 쫙 오면 감이 온다. 감이 와. 여러분 씨앗에서 싹이 날 때 자기 힘의 200배를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 보관소에 있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자기를 뚫고 나와서 가지가 자라고 여러분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쫙 자라면 감나무 하나에 감이 10,000개까지 열린다. 여러분 가을 들녘에 그 기차 타고 갈 때 석양이 쫙 지는데 감나무가 서 있으면 누구를 기다리길래 저렇게 등불을 많이 켜놨나? 좀 박수를 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한 번 사는데 자기를 정말 자라나게 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죠. 자, 한번 또 들고요. 나도 감나무처럼 줄기가 쫙 자라고 가지가 쫙 펼쳐져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너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따라해봐요. 정말 좋겠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 장수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장터 여자가 아버지는 숙정병이었대. 어느 날 전투에 이고 돌아왔더니 감은 좋은 장수가 비웃었어요. 야 이 자식아 너희 집안을 봐. 너희 어머니는 장터 여자고 너희 아버지는 술정병이 아니야. 전투 한 번 이긴 것 갖고 까불지 마라. 나는 아버지도 장수 나도 장수 내 자식도 장수다 그랬더니 여러분 감은 안 좋은 장수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에? 껄껄껄 웃더니 내 가문은 오늘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인생을 멋지게 승리할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 한번 멋지게 하세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뭐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다. 그럼 우리가 또 이 행동을 한번 해야 돼요. 손을 한번 딱 들어봐요. 두 분도 한번 해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은 그대.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행복하려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더불어 행복해야지. 그래서 발끈할 줄 알아야 된다. 끈을 당길 땐 당기고 풀어줄 땐 풀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는 손을 쥐고 남에게는 손을 펴야 돼. 자기 자신에겐 다짐하고 남에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줘야 돼. 여러분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까지 가지만 바다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고래가 살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면 인생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고 행복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산다는 것 책에 보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화를 먼저 내는 쪽이 진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화를 먼저 내는 쪽인 사람이 여러분 실패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의 말처럼 삶이 무엇냐고 묻고는 그냥 웃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전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면
자기 집 앞부터 쓸어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살아가면 남에게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지방에서 강의하고 이제 KTX를 딱 타고 오는데 제 나이 또래 된 남자가 아내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제 앞에서. 여보 나 그때가 주중이었어요. 여보 나 집에 가. 그랬더니 전화 목소리가 그날따라 들리는 거예요. 왜 와? 오는 날도 아닌데 왜 와? 나 지금 어디 있다고 와? 근데 차창에 딱 기대고 있는 그 남자가 그날따라 왠지 쓸쓸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그럴 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와! 무슨 일이야? 기다리고 있을게. 여러분 그래야 인생 살맛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대전에서 강의하고 대전역으로 오는데 어떤 나이 드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자식한테 전화를 걸어요. 동전을 넣고 따라렁거리면 이러더라고요. 애비다! 한 번 내려와라! 그러고 또 끊어요. 또 걸어! 또 그렇게 하고 또 끊어. 한 20번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따뜻하게 살면 저런 문제점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자꾸만 넓혀가자고. 자, 손 좀 해봐요. 마음을 조금씩 넓혀가면 상처받은 사람도 안아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패트리사 헤이맨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 무언가 이루는 사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지켜보는 사람, 이미 일어난 일에 감탄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탄만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될 건가? 남에게 박수만 칠 건가? 자기 자신도 박수를 받을 건가? 자,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박수 쳐줘봐요. 기분이 좋죠?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박수 쳐줘봐요. 기분이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박수 쳐주고 박수 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유모집에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할머니, 병원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요양하시다 편히 돌아가세요. 할머니가 집에 와서 요양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강도가 들어왔대.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돈만 주면 살려준다. 돈만 주면. 할머니가 말기암에 걸리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강도뺨을 탁 때리면서 야 이놈아, 의사 선생님도 못 살리는데 너 같은 강도 놈이 누구를 살리냐.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 도망갔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간, 열정, 사랑을 강도 맞지 말고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오늘부터 이렇게 살란 말이에요. 손을 한번 들어봐요. 시작. 화기가 좀 갑자기 귀여워지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이 점점 좋아지네요. 어느 집에서 아내가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을 전환할 때 머리에다 손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여성이 이제 쇼코트를 하고 집에 딱 왔어요. 긴 머리를 다 자르고. 그랬더니 남편이 막 야단치는 거에 성질을 내고, 여보 나는 긴 머리가 좋아. 그리고 머리 자르려면 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당신 마음대로 잘라?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보고 빙그레 웃더니 당신 대머리 될 때 나한테 말하고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상대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독거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성공하게 책을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도전이다, 응하라. 인생은 선물이다, 받아라. 인생은 모험이다, 감행하라. 인생은 의무이다, 수행하라. 인생은 기회다, 잡아라. 인생은 목표다, 성취하라.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변화를 가져오면 인생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에 이안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 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직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멋있다. 나중에 이 회사가 큰 회사가 됐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자녀들하고 또 직장에서 어디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서로 외치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외쳐봐야죠. 자,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멋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금요일 날 저녁까지 일하고 배가 고픈데 저녁도 못 먹고 일 다 하고 집에 들어갔대. 여보 나 밥 안 먹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밥 늦게 먹으면 안 좋아. 과일 먹고 자 그러더니. 그래서 아내 말 듣고 남편이 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고3짜리 아들이 들어왔대. 엄마 나 밥 안 먹었다 그랬더니 금방 해줄게. 여러분 자식은 떠나면 자식은 떠나면 1년에 몇 번 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잘 품어야 돼. 그래서 윌리엄 포그너가 뭐냐면 항상 당신의 능력보다 한계를 높여서 목표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그렇게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마음은 약해갖고 제가 별명이 팔싹동이 8달 반 그런 별명도 있었는데 한 번은 학교 갔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땡 울리니까 화장실 가다 오줌을 쌌네. 이건 남녀공학인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수도가에 가서 물을 다 뒤집었었네. 그때 떠내려간 것. 물을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옷이 다 젖었냐 그러길래 비 왔다 이 자식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친구들이 오줌 싼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 저는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 똑똑했는데 요새는 진짜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자꾸만 좋게 생각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찰스 가필드가 뭐라냐면 정상에 오른 성공자들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모스는 시간에 충실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최선을 다할 때 저는 그래요. 이 세상을 살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잘 살더라.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잘 살더라. 저는 지금도 운전을 못 하는데요. 옛날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차 살 돈으로 책 사봐야겠다. 차 살 돈으로 차라리 외식하겠다. 그리고 책을 10,000권도 넘게 사봤는데 그때 결심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차도 있어야 되고 다 있는데 자기가 각오를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날 쥐 한 마리가 고양이한테 쫓겼대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가 쫓아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도망가다 확 돌아서더니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서더니 그러더니 나 쥐약 먹었다. 그 쥐도 되게 깡다구겠죠.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요새 임마 쥐도 우려보면 돼 임마. 그래서 약 먹었다 이 자식아. 여러분과 제가 가끔은 자기를 드러내놓을 때 인생이 달라요. 근데 성깔로 내려놓지 말고 지혜와 명철과 여러분의 달란트로 드러내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시동을 자꾸만 잘 걸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물차를 사갖고 뒤에다 완전 초보라고 쓰고 사거리로 쫙 나갔는데 신호등 색깔이 빨간불 파란불 계속 변하는데 시동이 자꾸만 꺼지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보니까 친구 녀석이 운전기사인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딱 가서 짓궂게 인사했죠. 수고하십니다. 신호등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신호등 색깔이 아니라 자기가 시동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남 탓 돌리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시동을 팍 걸읍시다. 자, 저 이금미 씨에게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네. 인생의 시동을 잘하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방송하고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금희 씨가 진짜 예쁘냐 그래서 제가 천사를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주례를 쓰러 딱 갔더니 신랑이 쪼르르 오더니 그러더래요. 주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주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그럼 말하고 주면 어떡해. 그 신부가 이쁜 만큼 줘 그랬더니 신부를 보고 오더니 주례 선생님 손님이세요 그러더니 100원짜리 하나. 이럴 때는 그 노래가 나와야 돼. 흥부가 기가 막혀 이 주례 선생님이 신부를 딱 뽑아서 신랑을 불렀어요. 신랑 일로 와봐. 90원 거실로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행한도로 되는 거예요. 인생은 메아리 같아요. 내가 웃어주면 웃어주고 내가 성질내면 성질내고 내가 따뜻하게 해주면 따뜻하게 해주고. 자 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 방청객도 한번 옆에 사람한테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손 한번 잡고 따라해봐요. 우리 사랑하면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 영화 프랜스 다리오 2에서 용기란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겁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걱정거리, 근심거리, 고민거리 만들지 말고 낭만거리, 추억거리, 행복거리 만들면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경기도 일산에 사는데 일산 호수공원을 가을에 작년 가을에 거는데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내하고 걷다가 또 주책 맞게 그랬잖아요. 여보 우리도 저렇게 불타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가 감당할 수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어울림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그러고 싶었겠죠. 자, 세 번째, 화끈하게 살자. 그렇다고 소주 먹고 화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승질내면서 얼굴 붉어져서 화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지게 용기를 내서 한번 화끈하게 살아보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서점에 들리고 싶어서 딱 들렸더니 서점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가라. 제목이 얼마나 멋있는지 딱 책을 펼쳐봤는데 이 기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강인함이란 삶의 폭풍에 용감하게 맞서고 실패가 무엇인지 알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비탄의 구렁텅이에도 빠져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다.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바람과 추위와 어둠에도 용감히 맞서야 된다. 폭풍이 부는 것은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시를 써서 그런지 바닷가 파도 칠 때 가면 내 감정에 따라 파도 치는 것 같아요. 사랑할 때 가면 파도가 사랑해 사랑해. 개돈 띄고 가면 개돈 띄어줘.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가면 미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마찬가지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파도는 지금 어떻게 치고 있어요? 자, 손을 이렇게 봐요. 시작. 우리의 마음의 파도는 시작.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쳐야겠죠.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뭐랬냐,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도 강의 다니는 사람이니까 늘 생각을 하루에 한 번 강의가 오면 연락이 오면 1년 내내 다닌다. 그걸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키만큼 책을 쓰겠다 그러니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씩 풀리더니 결국 풀리더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씩 풀리면 다 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용기를 조금만 내도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비결을 배웠는데 저는 서울에서 쭉 자라는데 장대비가 여름에 쫙 내리면 물이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큰 항아리를 장독 뚜껑을 열어갖고 처마 밑에 넣으시더라고요. 장대비가 한번 쏟아지고 나면 그 큰 항아리에 물이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뚜껑 닫힌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간다. 여러분 어떤 강의를 들어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절대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손을 이렇게 들고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을 확 열면 세계가 쫙 들어온다. 그럼 옆에 사람한테 이럴 땐 칭찬해 줘야 돼. 이렇게 하고 옆에 사람한테 당신 정말 멋져. 그래서 여러분 왜 높은 산에 올라가요? 저 넓은 황야가 들판이 내 가슴으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강이 이렇게 꾸불꾸불 흐르잖아요. 꾸불꾸불. 야 저거 그냥 수로 뚫어갖고 쫙 뚫어놓으면 농토가 많이 생길 텐데 그러고 왜 저런 걸 안 하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이 들어서 비행기를 타보고서 그랬어요. 야 저렇게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야 더 많은 산천초목 들판을 적시고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은 젊음의 객기나 나의 작은 소연이 아니라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내 마음이 넓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뭐라 그러냐,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 때문에 후회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떠나가잖아요. 어쩌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인생이란 나이가 들면 5년짜리 적금 몇 번도 붙지도 못하고 간다.
이 세상에 머무를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죽으면 벌레들이 뜯어먹을 거고 아니면 가루로 빠서 던질 텐데, 저도 제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셔서 강에다가 그 가루로 빤 그 뿌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의 가슴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줄은 염장을 지거나 아프게 하지 맙시다. 자, 옆에 사람 손잡고 따라해봐요. 친구야, 네가 염장 지르지 마라. 인생은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강의 때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지난번에도 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하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요. 미술관 옆 동물원에 사랑이란 처음부터 풍덩 빠져버리는 줄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줄은 정말 몰랐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면서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 부부도 자꾸만 닮아간다 그러고, 여러분, 저는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물냉면 먹고 싶다 그럴 때가 안 해. 여보 나도 먹고 싶었어, 해줄게 와. 그럴 때 내 여자. 그리고 주말에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보고 싶다 그럴 때 아내가 여보 당신 좋아하는 영화로 이미 예약해놨어 그러면, 그럴 때 이게 좀 안 돌아가는 거래. 여보 나 오늘 점심 때 먹었다, 친구들이 와서 영화 심심해서 이번 주에 다 봤다. 그러지 말고 봤더라도 또 봐주라 이 말이야. 자, 옆에 사람한테 친구야, 주책 부리지 말고 봤더라도 또 봐줘라. 그래서 여러분, 버트런트 러셀이 그랬어요. 고민은 어떤 일을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서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한 번씩 해내갑시다. 물론 고민할 때도 있죠.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고민했대잖아요. 250년 동안 내 팬티가 어디 갔을까. 그래도 못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유럽에서 포위가 됐는데, 여러분 포위되면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휘관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병사들한테 용기를 준 거죠. 병사들이여, 우리는 전투 이래로 사방을 공격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포위됐다는 말하고 사방을 공격할 시간이 왔다는 말하고 여러분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날 전투는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 한마디, 아버지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권투 선수 챔피언이 챔피언 딸 때 시합을 하는데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죽고 싶기까지 하대요. 땡 하니까 코치한테 그랬대요. 코치님 나 지쳤습니다. 그럴 때 코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식아, 저놈은 더 지쳤다. 그 말 듣고 나가서 탁 때리니까 여러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려울 때 아내 그랬다. 여보, 내가 만두 장사라도 해서 당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러면 주책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게 댓글 날지 몰라도 부부사랑은 좋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기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못생긴 여자가, 저도 못생긴 남자지만 파티장에 딱 갔더니 그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 아 정말 잘생겼다. 어떻게 재료를 써도 이렇게 닮아? 잘생긴 남자가 딱 나오더니 춤 한번 춰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긍정하지 마라. 딱 나오더니 춤 한번 춰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온몸을 던져서 춤췄지. 짠짠짠짠. 춤을 다 추고 나서 그 잘생긴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나같이 못생긴 여자를 선택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빙그레 웃더니 오늘은 자선 파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그 뒤에 그 일 후에 용기를 내서 멋진 사람이 됐대요. 어떤 사람은 자선 파티가 아이 그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어떤 동기가 왔을 때 좋은 쪽으로 살려내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나는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자, 여러분 봐요.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춥죠. 그리고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죠. 흐린 날이 오기 전에는 화창함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춥고 뵙고 어려울 때 비가 내리면 이 세상 천지가 내 눈물바다 같아. 주먹주먹 걸으면서 어떤 날은
정말 돈이 없으니까 지갑이라도 하나 떨어졌으면, 그게 그때 어려울 때 본성 같아. 어느 날 진짜 지갑이 떨어져 있었어. 그걸 들고 뒷골목에서 봤더니 동전 3개 뺐. 나는 그게 감사해. 그때 돈이 많이 들었다면 내 인생은 아주 잘못됐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시련과 역경은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의 용기를 내라잖아요.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남에게 미움받을 용기,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자, 딱 손 들고요. 용기를 갖자. 우리 자녀들한테 자식들아, 용기를 갖자. 그리고 4번째로 마음을 질끈 동요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봐요. 마음을 질끈 동요해 놓자. 여러분, 겉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속옷이 끈이 끊기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도 여러분 신발끈이 풀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끈이 풀리면 소용없다면죠. 그래서 우리의 마틴 루터 킹이 뭐라냐면,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렸지만 모두 다 잡초근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놀란 게 아파트 그 창문 옆에 흙이 고여도 거기에도 잡초가 나더랍니다. 여러분, 그 육격 철판인데 옆에 흙이 고여도 거기에 잡초가 나더랍니다. 자, 딱 지어봐요. 오늘 결심 좀 해봐야지. 나는 잡초 근성을 갖고 멋지게 살겠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부드럽게 걷는 사람이 멀리 걷는다. 사람도 거친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영국 속담에 희망에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춘다. 아, 옛날에 이 네코트 시절에 그 정류장 옆에 꼭 네코트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비 오는 날 꼭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왜 또 틀어주고 또 틀어주는지 살 돈은 없고, 아저씨 얼마예요?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비를 쫙 맞고 갔더니 그때 떠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인생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낭만과 멋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전쟁터조차 유머를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아주 지나간 썰렁한 유머 여러분 다 아는. 전쟁터에서 피하간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병사 한 사람이 웃고 죽더래요. 으하하하, 야 자식아, 총 맞았는데 왜 웃고 죽냐 그랬더니 겨드랑이에 총 맞았다. 아, 또 이거 했다고 또 비웃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한데, 여러분, 제가 썰렁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한 청년이 철길에 자살한다고 누워있는데 빵을 잔뜩 사다 놨대요. 아, 친구가 자살한다는 소식에 뛰어갔더니, 야, 이 자식아, 죽는다는 놈이 왜 빵은 잔뜩 사다 놨냐 그랬더니, 이 동네는 막 기차가 갔구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을까 봐 그랬다, 이 자식. 여러분, 인생은 낭만과 멋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 마음 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어떤 유모집에 봤더니 공중변소에 10대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들어가고 2사람만 나왔어요. 뒤에 사람이 너무나 배가 아프니까, 여러분 그 심령하죠. 여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배를 움켜쥐고 하소연을 했죠. 저 급한데 나 먼저 들어가면 안 될까? 이랬더니 앞에 사람이 팍 떨더니, 당신은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 마음 알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와 용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쏟아라.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애들 숙제 검사를 하는데 한 녀석이 너무 못해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 녀석아 숙제를 왜 이렇게 못해왔어? 내일 아버지 데리고 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와도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어 임마? 이 숙제요, 어저께 내가 못해서 아버지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큰 수술을 마치고 나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갔어요. 너무나 큰 수술이니까, 환자분 언제가 가장 아프셨습니까? 그랬더니 수술할 때 아픈 줄 알고 회복할 때 아픈 줄 알았더니 수술비 낼 때가 제일 아팠어요. 사람은 마음이 그때그때 여러분 다르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신뢰가 있어요. 믿음, 그리고 가족, 열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족이 물놀이를 갔는데 아들 여름에 물놀이 아들이 깊은 데 들어가니까 엄마가 난리가 났죠. 아들 죽을까 봐. 아들아 빨리 나와라 죽는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아버지 더 깊은 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놔둬라 보험 들어놨다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역경을 만나면 신발끈 허리끈 마음끈 질끈 돌려먹어 과감하게 부딪혀 나가야 돼. 한번 따라해봐요. 역경을 만나면 신발끈 허리끈 마음끈 질끈 동여매고 과감하게 부딪혀 나가자. 여러분 불평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연의 끈, 생각의 끈, 사랑의 끈을 놓지 말고 고통에서 말하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면 가족을 위하여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조국을 위해 피 흘릴 줄 아는 사람, 친구를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 내일을 희망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이란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긍심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자, 손 한번 들고 우리 자신감을 한번 가보세요. 나는 잘났다. 나는 멋지다. 오늘 멋지게 생긴 아나운서 분에게 그래야겠어. 나는 잘났다. 나는 그래도 잘났다. 조금은 내가 얼굴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얼굴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마음이 따끈따끈해야 된다. 여러분 냉정한 사람도 좋지만 마음이 따끈따끈한 사람이 좋잖아요. 자 이렇게 봐요. 나는 마음이 따끈따끈하다. 아 뜨거. 어떤 남자가 그냥 경찰서로 뛰어들었대요. 경찰관 양반 나를 유치장에 쳐넣어주시오. 아니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아내를 때렸습니다. 죽였습니까? 죽였으면 그럽니까? 쫓아오니까 그렇지. 어떤 남자가 굉장히 경처가고 있을 때 하나는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드디어 내 마누라가 나한테 무릎을 꿇었다. 야 인마 너 경처간 줄 아는데 네 마누라가 어떻게 무릎을 꿇어? 오늘 집에서 대판 싸웠지. 아내가 무서워서 침대 밑으로 들어갔더니 말이야 아내가 무릎을 꿇더니 그러더라. 기어 나오지 못해.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 서로 남편과 아내를 존경해 줘야 돼. 자 나는 내 남편을 존경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 줄리아 로버츠가 뭐랬냐? 사랑은 우주가 단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기적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랑이 눈을 뜰 때면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왜 그리도 좋을까요? 사랑이 꽃이라면 계절 없이 피어도 좋으리라. 정말 여러분 인생의 사랑은 계절 없이 피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규민 씨 안 그러세요? 네, 많은 말씀이세요. 요번에 아내가 꼭 말 한번 걸고 오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지난번 강의할 때 제가 너무 정신없게 해갖고 아마 뭐 질문하신 것도 모르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초보야 열심히 해. 그래서 오늘 일부러 네. 또 아내가 말한 거 부탁 들어줬으니까 다음에 강의 갈 때 엉덩이 또 3번 쳐. 여보 잘 갔다 와. 그럼 전 그게 그렇게 좋아. 왜 이래. 여러분 그 정으로 살아야 정말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보면 뭘 사갖고 하라 그러면 막 뛰어갔는데 가게 가니까 돈이 없어. 여러분 그때 정말 슬프고 울면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가끔 그럴 때 있다 그럴 때는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대. 그때 애새끼가 지혜비 닮아갖고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말고 자 오늘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따라해봐요. 자식들아 멋지게 살자 이 자식들아.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 부부가 살고 있는데 15년째 살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제가 사투리를 못해도 좀 이해하세요. 네 몽하나 네 밥 사줄까? 탁 나갔더니 고급 레스토랑에서 순서와 절차에 따라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손 좀 밀어봐요. 한번 먹어봐요. 시작. 딱 먹고 나니까 남편이 기분이 좋았던 모양. 네 영화도 보여줄까? 영화관에 했더니 낭만적인 영화가 쭉 펼쳐지는데 사나이 남편이 그렇게 가슴이 넓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딱 기댔더니 이 경상도 사나이가 아내 귀에 대대고 하는 말. 니도 졸립지. 여러분이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연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길지만 제가 보고 읽어드리겠어요. 움켜쥐는 인연보다 나누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각박한 인연보다 넉넉한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기다리는 인연보다 찾아가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의심하는 인연보다 믿어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눈치 주는 인연보다 감싸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슬픔 주는 인연보다 기쁨 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시기하는 인연보다 박수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슬픔 주는 인연보다 칭찬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되고, 무시하는 인연보다 존중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원망하는 인연보다 감사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흩어지는 인연보다 하나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변도록 쓰는 인연보다 한결같은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속이는 인연보다 솔직한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부끄러운 인연보다 떳떳한 인연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연이라는 것도 여러분 끈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끈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어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감옥에 살고 있대요. 자기의 예쁜 점만을 보면 자기 도취의 감옥,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을 보는 비판의 감옥,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보는 절망의 감옥, 옛날을 그리워하는 과거 진야용 감옥,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증오의 감옥. 여러분, 이런 캡슐을 팍 깨서 인생 한번 어울려서 멋지게 삽시다. 자, 이렇게 손 좀 들어요. 나는 마음의 감옥을 팍 깨버리고 멋지게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감옥을 깨면 모든 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정에서도 부드러운 말을 쓰면 밖에 나와서도 부드러운 말을 쓰겠죠. 그래서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쓰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할머니가 글씨를 몰라요. 그러니까 돈 찾으러 왔죠? 좀 써줘.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비둘기야. 할머니 비둘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999. 제가 한 번은 어디 이제 강의를 갔더니 거기 한 분이 밤마다 중국 대륙을 품고 잔대. 아니 어떻게 중국 대륙을 품고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아내 이름이 성이 차씨고 이름이 이나예요.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차이나야. 얼마나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자꾸만 긍정적으로 열정을 가지면 잡아요. 참나무를 만드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호박을 만드는 데는 2달밖에 안 걸려요. 호박도 필요하지만 참나무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늘 인생을 오랜 세월 지나가도 멋있도록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디를 가서 길을 걷는데 노인 부부가 이렇게 걷더라고요. 걸어가면서 힘이 드니까 어이가, 어이와, 어이가, 어이와. 근데 황혼에 두 분이 하나 됐다 둘이 됐다 그러는데, 야, 나이 들어서까지 저렇게 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빨랑 가! 아침 출근할 때도 가! 문 닫게 가!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하고 어이가, 어이와.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 유쾌하게 성공하자고요. 그래서 쾌소, 유쾌하게 웃으니 행복해진다. 쾌심, 생각이 긍정적이니 마음이 즐겁다. 쾌활, 활동이 적극적이니 생활이 아름답다. 쾌식, 맛있게 음식을 먹으니 건강하다. 쾌면, 잠자리가 편안하니 인생이 즐겁다. 쾌변, 마무리를 잘하면 만사가 형통이다. 오늘 이제 강의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매끈하게 살려면 늘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으로 사고 가면 거칠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자꾸만 부드러워지면 부부 사이가 무르듯이 흘러갈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조금 인정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함께 해주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으로 언어로 바꾸는 걸 한번 연습해보죠. 자, 손 한번 들어봐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냈습니다. 여러분, 처음하고 밖에 얼마나 달라요. 자, 손 들고요. 나는 해냈다. 짠짠짠. 제가 방송하면서 지금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며칠 전부터 얼마나 중풍기가 오는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낭송하고 여러분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 그대에게 기억하고 싶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고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은 삶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 있습니까? 그 그리움 때문에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는 삶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오늘 많이 외치겠는데 한 번만 외치고 끝냅시다. 자식들아, 너희들의 기억에 멋지게 남게 살아주마 이 자식들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웃고 나니까 마음도 많이 유연해지고 생각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으시죠? 예. 네. 저는 정말 그때부터 궁금했던 것인데 있는데요. 네. 참 신혼부부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예. 오늘 강의가 없어서 아내하고 영화도 보고 이제 일산 호수공원도 갔는데 아내가 참 좋은 여자 같아요. 잘 받아주고 어저께도 냉면도 해주고 냉면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똑똑한 여자, 부드러운. 예. 원래는 차가웠는데 제가 녹여놨더니 부드러운. 그 사모님도 어떤 노력을 하시고 또 선생님도 어떤 노력을 하시기에 25분 이사 다닐 정도로 생활을 근데 아내가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서포트를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원해주시고. 아내한테 성은이 만국하고. 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잘해줘야 돼요. 한쪽만 잘해주지 않고. 예. 여보 이따 봐요. 아유, 다시 한번 용혜연 시인에게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아침마당 목요 특강에 나오실 분을 미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인가요? 중복인가요? 네, 내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삼계탕들 드시고 할 네. 텐데 진짜 땀을 많이 흘리고 올여름 너무 덥고 또 비도 많이 오니까 그렇죠. 많이 지쳐서요. 건강식 좀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우리 주변의 먹을거리를 이용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보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강남 경희 한방병원의 이경섭 원장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선물 소개할까요?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생생 토크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 중복입니다. 남편들은 밖에서 삼계탕 한 그릇씩 드시고 들어갈 거예요. 집에서도 보양식을 좀 준비해서 드셔야 됩니다. 내일은 그래서 몸보신 남자만 하란 법 있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2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